네, 오늘 시간에는 함수 호출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전체 문제에서 부분 책임을 갖는 일을 특정 사용자 함수에게 할당해 줌으로써 내가 처리해 줘야 될 문제를 좀 분할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때 하나의 사용자 함수에게는 함수 출시 인수를 매개 변수에게 전달해 주거나 혹은 함수 안에서 처리되어진 결과를 다시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들을 호출축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이런 구성이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소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을 하면서 아니 왜 함수 출 때마다 꼭 인수라는 형태로 무엇인가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또 함수가 호출을 끝마치고 호출축으로 돌아오면서 왜 반환값이라는 것을 꼭 전달해줘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재 소스 코드를 보니까 어차피 함수가 호출되어질 때 여기 inputName이라는 변수를 그냥 갖다 쓴다든가 혹은 주 프로그램에서 함수 안에서 만들었던 메시지라는 변수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눈에는 다 보여지니까 제대로 처리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만들어진 변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함수를 호출할 때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간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함수 출시 인수를 전달한다라든가 혹은 반환값을 전달받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 필요성들을 이해해 보고자 함수 출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몇 가지 부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해 놓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달라질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하나의 그릇으로서 변수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연산의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행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어떤 데이터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장 공간이다라고 비유를 했었어요. 자, 그것에다가 하나 더 해서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함수이던 혹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진 함수이던 하여튼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함수라는 것은 자, 함수 안에서 어떤 주어진 단위 책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하나 이상의 변수들을 선언을 하고 그 선언된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왔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함수는 무엇에 비유해 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변수라 함은 내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일종의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함수는 어떤 하나의 연관된 책임에 해당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과 또 그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어떤 행위들의 집합일 것이에요. 개념적으로 우리는 이런 함수를 하나의 쟁반에 비유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어떤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그릇들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그 쟁반 위에 있는 그릇 안에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필요한 처리들을 쭉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이 쟁반 위에서 처리할 모든 내용들은 이 쟁반 위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처리한 어떤 흔적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다른 부분에서 이 쟁반에서 필요한 어떤 작업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릇 따로 도구 따로 개별적인 것들을 다 따로따로 가져갈 필요 없이 이 쟁반만 하나 딱 들고 가게 되면 그 쟁반 위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갔다라고 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쉽게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반찬이나 밥이나 국 같은 그릇들을 개별적으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쟁반에 담아오게 되어지면 손쉽게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구들을 개별적으로 못 하나 따로 망치 하나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쟁반에 담아 가지고서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다른 일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과 구분이 되어지면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의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것은 이 함수 위에 준비되어진 각종 도구들, 재료들을 가지고서 실제 내가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것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현재 당장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만 작업대에 올려놓겠죠. 모든 것을 다 작업대에 올려놔서 내 책상 위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어떤 부분이 어떤 함수에 어떤 문장이 수행되어지는지를 보다 좀 분명하게 구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대에 올려져 있는 쟁반은 언제 치워주면 되겠어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쟁반은 그대로 작업대 위에 유지하면 될 것이고, 작업이 끝났을 때에 한해서만 쟁반은 작업대에서 치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서 또 실제 일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나 재료들을 담고 있는 쟁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것들은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올려놓은 작업은 그 위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에 한해서만 작업대에서 치워버린다라는 전제를 해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호출과 연관시켜서 좀 더 실질적인 구성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 두 개가 정의되어 있네요. first라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second라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의가 되어져 있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1번 행부터 쭉 번역을 해 나갈 텐데, 1번 행은 주석 부분이니까 넘어갈 테고, 2번 행은 second라는 함수가 있구나, 그 함수의 몸체를 구성하는 블럭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니까 second라는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것이요, 다음에 6번째 줄에서는 first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는구나, 이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몸체에 대한 블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져서 10행까지 내려오면서 실제 실행되어지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일종의 업무 협약으로서 second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런 일을, first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런 일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만이 정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13행에 first라는 함수 호출문을 만났을 때 비로소 first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구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함수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우리 작업실 어딘가에 준비를 해 놓는다 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 이 중에 호출되어진 함수만이 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first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first라는 함수의 쟁반을 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쟁반 위에서 각종 작업들을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first라는 함수에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메시지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두었네요. 자, 하나의 변수는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죠. first라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first라는 이름의 쟁반 안에다가 메시지라는 변수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작업대 앞에서 작업을 하는 우리가 작업대 위를 내려다보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현재 내 작업대 위에는 first라는 쟁반이 있고 그 위에 메시지라는 변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이겠죠. 따라서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안녕이라는 내용을 집어넣게 되면 저 그릇 위에 안녕이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이 메시지라는 그릇을 가지고서
8번째 줄에서 프린트해라, 메시지라는 변수의 내용을 출력해라 라는 구문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물론 이 메시지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안녕이라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화면에 표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프린트라는 출력문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first라는 함수에서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second라는 함수를 first라는 함수 안에서 호출을 해본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 봅시다. first라는 함수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first라는 함수는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의 문장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지금 9번째 줄에 있는 문장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이죠. 함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first라는 쟁반은 내 작업대 위에서 치우면 안 되는 거겠죠. 작업대 위에서 쟁반을 치우지 않은 채로 이제 second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쟁반을 내 작업대 위에 올려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쟁반 위에 쟁반을 이렇게 폭에 올려놓는 것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first라는 함수가 수행 중인 동안에 second라는 함수가 처리를 해줘야지만 first라는 함수의 일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second라는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함수 호출로 인한 제어의 흐름이 두 번째 줄에 있는 second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이후 세 번째 행의 문장들이 처리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행을 가만히 봤더니 역시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반가워라는 문자열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내가 봤을 때는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라는 이름의 그릇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그 그릇 위에 반가워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은 first라는 쟁반 위에 있는 메시지는 이제 second라는 쟁반이 올라옴에 따라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메시지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반가워를 넣어라라는 것은 현재 내가 보여지고 있는, 또 현재 내가 작업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이 second라는 쟁반 위에서 새로운 그릇을 하나 준비하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에 우리가 메시지라는 변수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제는 안녕이라는 내용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아까 8번째 줄에서는 안녕이라고 출력이 됐겠지만 이제 네 번째 줄에서는 안녕이라고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라고 출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first라는 함수에서의 그릇 이름과 second라는 쟁반 위에서 만들어진 그릇의 이름이 우연히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 두 개의 그릇은 별도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그릇들이다 라는 것에 좀 유의를 해줘야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first라는 함수가 호출 중일 때는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요 그릇이 가시적이었지만, second라는 함수가 호출 중일 때에는 이제 first라는 쟁반 위에서 만들어진 그릇은 가시적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현재 수행 중인 second라는 함수 위에서 선언되어진 변수가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가시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변수의 이름이 꼭 같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한쪽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그 둘은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일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별개의 변수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서 메시지라는 변수의 내용을 출력하면 이제 반가워라고 화면에 출력이 됐겠죠. 자, 그리고 현재 네 번째 줄이 이 second라는 함수의 마지막 문장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함수가 끝난 거죠. 호출축으로 복귀한단 말이에요. 함수가 끝나서 호출축으로 복귀한다라는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면, 현재 내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는 이 second라는 쟁반을 이제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second라는 함수를 호출했던 시점인 first라는 함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내려다보면 first라는 함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10번째 줄에서 또 메시지라는 변수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현재 메시지라는 변수는, 내가 보이는 메시지라는 변수는
반가워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아까 second라는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오로지 first라는 함수에서 선언되어진 메시지라는 변수, 즉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변수가 가시적이 되어져서 10행의 출력문은 화면에 안녕이라는 8행에서 출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출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10행의 처리도 끝나서 이 first라는 함수의 마지막 문장이 수행이 되었으니까 호출축으로, 즉 이 13번째 줄의 주 프로그램 부분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시점에는 first라는 쟁반도 치워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13번째 줄 이후에서는 반가워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메시지도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담고 있는 메시지도 더 이상 가시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는 평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세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떤 일들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구분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마치 우리가 시간과 차원을 막 거슬러 가지고서 존재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상황인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순간에 보여질 수 있는, 가시적일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식별을 해나가고 살펴봐 줘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다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